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6월 1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경마 때 완벽한 대승을 거뒀어요.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7경주였죠. A급 준메인 승부처였는데 천재 1호의 번개마, 또 7번 스페셜 샤인까지 3상승은 356.1배가 나왔고, 복승은 31.4배, 쌍승은 61.1배, 3복승은 53배가 나오면서 쇼더리 적중을 만들어낸 강타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토요주 7경주 다음이 이제 제주교차 7경주가 이제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였는데 바로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토요주 7경주를 단통으로 먹은 자금을 갖고 또 제주교차 7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에 10번 구슬비에 2번 햇살처럼, 그러니까 이 10번 2번 막권이 좀 복승식이 10.5배, 쌍승식이 22.8배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긴 자금을 갖고 때렸다는 점과 당일 인기권 전력이었던 9번 바람의 빛깔이라는 마피를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자, 그 적중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단통으로 깔끔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대승을 거둔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경마는 완벽한 대승이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날은 1호제 11경주 A급 끝장 승부처였는데, 자, 10번 노베먼머링에 7번 골드오라. 둘 다 장기 휴양마입니다. 장기 휴양마인데, 7번 골드오라 같은 경우는 폐출혈 2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과연 이번에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단일 인기마가 9번 T0라고 2번 번개파이터인데, 이들 마필들이 2%씩 부족해. 2번 번개파이터는 선행력이 부족해서 정계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또 9번 T0 같은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승급전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인기마가 불안한데? 자, 그러면 10번 7번 단통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야, 이게 장기 휴양마니까 그것도 또 폐출혈 2회 또 휴양마다 보니까, 야, 단통으로 때리는 건 실패를 했어. 단통을 때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거를 강심장이 아니라서, 새가슴이라서, 그거를 단통으로 못 찔는 게 천치의 한이 됩니다. 복승식이 무려 186.2배, 쌍승이 537.3배, 3복승이 70배. 자, 이거 이제 3쌍승이 또 얼마나 왔겠어요? 3쌍승 못 맞힌 거지. 왜냐면 10번, 7번, 9번인데 10번, 9번이 단통이었고 10번, 7번이 방어였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3번까지 쇼더리 단통을 만들어낸 강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는 이래저래 대승을 거뒀고 그 외의 적중도 깔끔한 적중이 많았기 때문에, 자, 무조건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3주차, 3주차 경마인데, 이번 주도 이제 멋진 대승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자, 서울에서는 스포츠 조선배가 실시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도 있고, 또 안정적인 흐름도 있고, 또 중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월중, 월초, 월말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배당이 터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역시도 강타가 뭔가를 보여드리면서, 자, 6월달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미숙이 10마도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능력만 놓고 보면 7번 마차부차가 제일 좋아요. 최강자라든지 또 지난번에 그 입상에 성공을 했던 파랑주의보라든지 요즘 이제 요런 마필들이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마차부차는 일단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8번 초인마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도는 조금 부족합니다. 주행이 내측으로 좀 기대고 또 발주시에 이 뛰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매니피의 자마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뛰는 요령은 조금 몰라. 자, 그런데 발걸음 순수 발걸음만 놓고 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는 8번 초인마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인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이제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번 일출 여신이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센 말이긴 합니다. 가장 센 말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이 경주력이 상승과 하강이 워낙에 기복이 심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오래간만에 출전하는 이제 장우성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겠고 4번 보금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비교적 정해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면으로 볼 것 같으면 1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한데 4번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금산과 1번 일출여신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2번 스마트 보배가 괜찮습니다. 자, 주행권 사실 순발력은 다소 부족하나 나름 근성도 우수하고 주법 및 주행자세 모두 우수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말이다 보니 빠른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스마트 보배는 주행검사 때 모습만 놓고 오면 바로 전력감으로 읽어줘도 되겠는데 문제는 이번 편성에서 1300이라는 거예요. 1300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데 힘은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2번 스마트 보면은 1300이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군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을 것이냐, 당연히 8번 슈퍼플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임기영 기수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예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 오피스의 자마들이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체구가 크고 또 순발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파워가 좀 있죠. 그래서 이 8번은 슈퍼플라이가 전형적인 오피스의 자마처럼 보이는데 8번 슈퍼플라이와 2번 스마트 보배 요런 마필들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모바일 경주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일단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6번 의리수호가 가장 낫고 전개상으로만 놓고 오면 5번 미래장군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서 두 마필이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6번 의리소와 5번 미래장군인데
저는 6번 의리수호를 대가리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제주 교차 이경주 모바일 경주는 6번 의리수호를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충막감의 완필이 뻥튀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고센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쭉 지속적으로 끌고 내려오는 마필들은 성장 단계에 있는 마필이면 그 마필이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선전을 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마필은 이제 더딘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김영구 기술을 기승을 기승을 하니까 말이 물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경주력이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고세는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편성 자체에 아주 빠른 선행과도 없지만 그렇다고 종반 탄력이 또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6번 고세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투르시에로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절대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밴팅콜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고, 또 당연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투르시에로 요 마필과 함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고센과 2번 투르시에로 이 두 마필을 추천드린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자, 역시나 모바일 경주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름 강력한 충마가 있죠. 10번 전형영월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 데뷔전시 무난한 선행력과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등짝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총력 승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10번 전형력으로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오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강하게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1번 가야벌이라는 마필인데, 이 데뷔전과 지난번 경주의 능력차가 좀 심합니다. 기복이 좀 심해요. 그렇지만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파워감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준 터라 1번 가야벌은 이 편성에선 한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해서 10번 전형영월과 1번 가야벌을 강하게 읽어주는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연령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자, 이 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안 했지만 당일 제가 생각하는 마필들이 팔리지가 않고 실질적인 능력만하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린다면 현장에서는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뉴파트너입니다. 자, 제주의 하늘로 인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배당을 갖고 들어온 김혜성 기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정도라면은 거의 환상이죠. 그런데다가 그 제주의 하늘이 녹아든 그 혈통이었나요? 예, 그 혈통아들이 좀 성격이 칼칼해서 기복이 좀 심하고 말머리가 조금 쉽지 않은데, 잘 탔어요. 잘 타면서, 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자,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김혜성 기수에게 참, 남자도 하기 힘든 거, 여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지금 기수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기수들 중에서 말을 못하면서 핑계를 대는 기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남을 의식해? 지도 하나도 못하는 놈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가고, 누굴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좋고 열심히 타라고 그랬으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입상을 해야만 다른 집에서도 태워주고 좀 그런 면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맨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그 밥상이 그 밥상이지. 맨날 뭐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김동수라든지 야 진짜 뭐 김동수가 45승을 했어요. 그 이혁이가 46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발전하는 기수들이 있는 반에 아주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기수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수들을 뭐 기분 나쁘다고 들이패고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8번 이 뉴파트너의 김혜성 기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제가 보는 마필로는 저는 6번만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기복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종반 탄력이 워낙에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인기는 4번 뭐 노엘 액세스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8번 뉴 파트너와 자 여기에 이제 4번 뭐 노엘 액세스 6번 영광의 시간 이런 마필들에게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 준메인 승부처는 제가 작심 배당까지도 해서 A급으로 붙어보고 싶은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6번 송황영웅이 괜찮아요. 6번 송황영웅이 괜찮은데 지난번 경주시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주고 선행을 가지 못하고 선입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까지도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언바란스적인 경주력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긴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 송강영문 자르고 11번 장타명성 같은 마필도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도 당일 어느정도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모두가 버티고 있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정성으로인데 정성으로가 되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에서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한 3위권 전력을 갖고 있고 근간의 행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중 이점도 안고 있고 등짝도 기본권이라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정성으로는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 4주 정도가 버티고 있는데 이들 4주 간의 동반 입상이 모두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4주를 바닥에 깔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랬을 때 그 대한 충마가 누구냐를 골라 잡아야 되는데 대한 충마를 골라 잡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 전력의 조합에 문제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쪽에 가닥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4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제 얘기가 전혀 뭔지를 몰라요. 뭐 공부를 해야 데이터가 있고 뭐가 있잖아. 그런데 그냥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제가 봤을 때. 그냥 풀떼기 예상가들은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책 갖고서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데이터도 없고 어떤 자기만의 예상 각도도 없고 또 자기만의 보는 흐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상가들 거를 듣고서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정보가 어쩌느니 정보 좋아하다가 거지된 사람 아주 세고 셌습니다. 후문에 가보세요. 외제차 주차하는데 2만원 달라고 그러죠. 요즘 2만원을 주고서 하는데 그걸 6개월 1년을 못 가. 다 차 팔아먹고 나중에 소수경마에 다 죽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 경마라는 것을 정성으로 배워야지 그런 식으로 남의 기동량으로 배우면 빌딩 아니라
그 63빌딩을 갖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 5년 이내에 거지됩니다. 장담을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마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허풍댕이들 주둥빨만 갖고 다니고, 소수하는 것처럼, 또 맞대기에 세게 까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인생들도 거의 다 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돈 따는 놈이 장땡이고 돈 따는 놈이 경마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의 경마를 하시는 게 제일 맞는 얘기입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하고 무슨 조선경마가 능력대로 들어오느니 뭐 개똥말.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능력을 알면은 능력대로 들어오지 뭐 어떻게 들어오는데. 그럼 뭐 꼴찌마부터 들어오나? 뒤로 들어오나? 앞으로 안 뛰고? 뒤로 뛰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제주교차 4경주는 작심배당의 A급으로 해서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왜 터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기마에 대한 조합 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5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 경주 때 생각보다는 못 뛰었죠. 데뷔전 때 생각보다는, 이렇게밖에 걸음이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인데, 그 대표적인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런 위드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이제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름 능력은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경주 시에는 직전보다도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12번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한번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을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게 중배당 난통이 나올지 아니면 인기마들의 조합이 나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인기마들을 뒤로 돌리고 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첫 번째 승부처와 제주교차 4경주 작심배당 A급 중매의 승부처를 묶어서 자, 오전장에 한번 멋진 상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3파전 양상으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1번 여류건객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을 우팡지게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1610m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부담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만감으로 읽어주긴 어려운데, 당일 팔리는 인기권 마필들이 모두가 다 요런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유형의 마필들 중에서는 강타는 1번 여류공격을 제일 세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상대번호서 2번 지상이란 마필, 언뜻 보면 쓰레받기로 바닥 빡빡 쓸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놈이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지상과 1번 여류공격 이런 마필들을 세게 보고 싶고, 어느정도 팔릴 가능성이 높은 뭐 4번 장엄이라든지 5번 질풍가도라든지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7두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적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볍게 임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옐로우시티 장성군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눈에 확 띄는 마필이 한두가 있네요. 자, 문제의 마필이 바로 이 9번 어게인시나라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 거의 90% 이상은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안쪽 게이트에 1번 금투사도 빠릅니다. 금투사도 빠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 9번 어게인 신화가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말잘타는 임기훈이가 강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버리면 9번 어게인 신화는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는 입장인데, 선입전개를 펼쳐가지고 입상권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9번 어게인 신화는 이 편성에선 절대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후창으로는 제대로 된 단통을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단통마가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제대로 때려가지고, 자, 중배당 인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체 6경주.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축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7번 진치입니다. 이 편성에선 강축입니다. 편성이 허접한 게 아니라, 이 7번 진치가 그동안 경주에서 이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상으로 가장 윗급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디키퍼들도 70kg의 가부죽을 달고 뛰게 되겠는데, 70kg 아니라 80kg를 달아도 이 편성에선 7번 진치는 뭐다?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주 현장 승부처로서, 자, 여기에 이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마필,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마필들만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준비되어 있는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면서 한번 완벽하게 한번 때려보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는 방금 문학치프인데, 요거는 1200이긴 합니다만 걸음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주행 완성도가 높지 않아 불안하긴 합니다만, 순수 걸음만큼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9번 그날까지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죠. 왜냐면 이제 전개상으로도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또 지난번에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상당히 좋은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선행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고, 또 데뷔전 자체가 1200에서 뛰었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9번 그날까지는 일단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으로서 메이드 돼 있는, 제대로 된 메이드가 마필이 한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때리려고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필을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이지만, 아주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중배당 단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경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주 일곱의 대상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일단 충각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어요. 바로 6번 읍동공신이라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61kg의 부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약간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우성 기수를 좀 기다린 것 같다는 느낌도 갖고 있어요. 장우성 기수야는 거의 뭐 찰떡궁합이고, 자, 뭐 마망이 상금 떨어지면 대상경주 하나씩 먹어주면서,
자, 여기까지 꾸준하게 16조 마방의 작은 보리 마필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6번 이 웃동공신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런데 왜 메인으로 잡았느냐? 강축이 버티고 있는데, 자, 강축에 대끼는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견주에서 대끼는 없어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고, 특히나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번엔 정계상의 이점을 안고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돌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중배당 단통 내지는 고배당 단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이번 작심배당 노림수, 자, 제주 최대 메이스 부처 후착 대반란을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은 또 버티고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인데 6번 K킹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수도 있고 또 승급전이기도 한데 패턴은 여전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선행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지속적인 추임력의 지속적인 상승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6번 K킹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꼽아 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해피투데이라는 마필인데, 편성에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에 이제 거름의 물꼬를 살포시 터놓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경주력의 급상승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보면 이번 해피투데이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2차 메인 승부처인데 과연 어떤 식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만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일단 능력만 놓고 보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청원시대가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승급전이고 17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5km라는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되는 마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본다면 이번 청운시대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여기 이제 상대마들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변의 연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서 보이는 인기만을 공략하기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만을 공략을 해서 배당의 가능성을 한번 놓고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고 싶은,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 전개상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미세하지만 9번 청담불패가 상대적인 견제가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1번 나이트우드나 2번 달려라 강적 같은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뭐 패턴적으로만 놓고 오면 좋은 패턴을 갖고 있고, 또 근간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9번 청담불패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갖고 싶고, 여기에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배달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후반부 제대로 된 단통의 준비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회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도 차민굿이 부러지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대단한데? 야, 얘가 이렇게 뭐, 능력이 없었던 말인가? 야, 생각보다는 너무 험하게 부러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부러질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8번 차민굿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8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여기에 2번 스카렛 위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8번 차민국과 2번 스카렛 위치 두 마필은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1경주까지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지난주 대성을 마판 삼아 이번 주도 더욱더 나은 예상으로, 자, 나은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서 꼭 대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